술 먹었지. 여기는 저희 우다다 누가 다른 거야? 저희 채널. 아 너도 할게. 아 그래? 오 진짜 좀 우다다라고 돼 있네. 잠깐만. 근데 여기 처음 왔... 처음 왔지? 아 여기가 쭉 다 이렇게 편집실이고요. 여기 회의실. 여기 회의실. 아 오늘 여기서 찍는다고? 네. 여기가 CJ고 여기가 채널 A. 아 다들 일들을 열심히 하시네. 아니 이 유튜브 이런 게 자리를 잡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지. 맞아요. 저는 근데 기대가 되게 컸는데 오늘 촬영이? 네, 유튜브에 또 황제들이시고. 네. 분 중에서는 그래도 좀 상훈 씨랑 좀더 친분이 있어요. 상훈이랑 훨씬 친하지. 뭐 상훈이는 가끔 안부전화도 오고 그래. 이 병재는 좀 병재 오면 얘기하겠지만 병재는 너무 예의가 없어. 네? 그냥 모함 아니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제대로 본 거야. 오로지 시바이와 오도시. 한 발은 맞겠지. 일본 말씀은 안 돼. 응? 시바이 오도시 방송 용어들 일제잔지예요. 저는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쓰면 안 되죠. 응. 그렇지. 예. 병재. 병재. 여기서 치는 거예요? 여기 치는 거야. 병재 잘 지냈어? 반갑습니다. 야, 병재 오랜. 그때 우리 전참시 때 전참시도 했었고 예전에. 병재가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가 병재 왜 그럴까? 그래서 전참시 때도 내가 병재야, 나 너한테 좀 네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랬더니 이러더니 지나가더래. 보통 이렇게 하고서 뭐 안전하게 마무리를 한다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네 이미지는 네가 알아서 그래요? 챙겨. 전혀 그런 적 태어나 세 번째 뵀는데. 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요. 막 예고하고 화살 쏘는 것도 그냥 갑자기 주먹으로 이렇게 맞는 거 같은. 너무너무 제가 진짜 팬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병재 우리 이병재 씨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작가예요. 젊은 분들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크리에이터인데 플레이어도 되는. 제가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감독님이 걸어오신 커리어랑 흡사하죠. 저도 이제 작가 출신이고 그렇지. 방송도 또 재밌게 또 하고 있고 저도 언젠가는 진짜 언젠가 뭐 십수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라도 꼭 한번 영화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병재 너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은 내 느낌에 언젠가 영화를 할 것이다. 그게 느낌이야. 느낌이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는 정체성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장진 키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하고만은 감독님 중에 장진이야? 네, 그의 코미디를 보면 자랐고 그렇지, 코미디 그렇지. 대화법이나 이런 것들 항상 영향을 많이 받고 저의 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기도 하고. 1대1이요? 네. 아니 장진 감독 훌륭한 감독이지. 장진 감독이 팬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사실 장진 감독님, 우리 장준 감독님의 어떤 코미디나 이런 작품을 보고서 잘한 사람들이 이제 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저번에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라이터를 켜라, 뭐 불어라 봄바람 너무 재밌게 보고 뭐 집도 월세인데 미쳤다고 기차를 타야 되나? 뭐 이런 대사들 감탄하면서 봤던. 야 이렇게 또 기억을 해줄 줄 몰랐네. 너무 팬이죠. 굉장히 고맙다. 병재 한잔 할까? 얼음 해가지고 한잔 해볼까나. 저 진짜 거짓말하고 저 사실 사석에서 뵌 거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렇지. 장준한테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시다라고 한 번밖에 안 뵙잖아요. 저 옛날 내 친구들이 얘기했지. 항준이 형 때문에 그때 숨을 못 쉬었다. 지금 항준이 형 굉장히 어른스러워. 지금은 좀 오히려 점잖아진 것이다. 점잖아진 거지. 점잖아져. 체력계 저하 그리고 충청도 분이세요? 그 말씀하시는 어떤 체력의 저하? 뭐 이런 약간 리듬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충청도는 아니고 난 대구 사람이지.
근데 왜 어려웠어? 아니 그냥 한 거야. 지근거리도 아니잖아요. 아니 조상 중에 누군가 뭐 충청도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좁은 나라에서 고려 무신 정권 말기에 핍박을 피해가지고 경상도로 왔을 수도 있지. 응. 중간중간에 이런 키워드들 되게 좋아요. 무신 정권 말기, 무신 정권 공민왕, 어떤 그런. 노국공주. 아 그렇지 노국공주.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원래 아 네. 하면 돼. 녹화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술을 먹어. 아, 상훈이. 안녕하세요. 그래. 네, 아이고. 드시고 계셨어요? 아 우리 너 뭐 술 뭐 먹을래? 저 맥주로. 맥주? 알겠어. 그래. 안주를 안주는 많이 하죠. 오늘 좋아하는 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야. 뭐예요? 옛날 구 서울시청 뒤에 다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다동에 가면 부미녹이라는 와, 가게 이름이 맛있다. 맞습니다. 그렇지. 뭐 해장국도 하고 이런 집인데 양무침이라고 있어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양무침. 그리고 거기 시청 근처가 원래 이제 예로부터 그 고관대작들이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는데. 고관대작 이런 키워드. 그렇지. 감독님들의 식자층 개그 좋아하셔서. 좀 전에 무신정권 나왔거든. 아 정말요? 음식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두 분 다 내 후배지만 동등한 창작자야.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니네를 좋아하는 이유는 니네가 그냥 플레이어가 아니라서야. 오. 크리에이터여서. 축구도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 서로의 움직임을 보고 전체를 조율하면서 하는 그건 필드의 지휘자. 두 분은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병재가 처음에 한 프로그램이 뭐야? 작가는 SNL이죠. 어, 뭐한 4, 5년 했나? 그 정도. 오래 했네. 네. 그 전에는 뭘 했는데? 그 전에 그냥 개그맨 지망하던 학생이었는데 사실 상훈이랑 저랑도 비슷하게 맞아요. 많은 게 둘 다 맞아요, 코미디언하고 맞아요.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려고 했을 때만 해도 이제 방송국에 공채 시스템밖에 없었을 때였잖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방송국에 공채 시스템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 업계 쪽에서는 이제 거의 굉장히 선구자적인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그 UV 역으로 공채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그 맞습니다. 아, 아티비디오. 이렇게 딱 그 몇 번째 이렇게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있잖아. 옛날에 내가 예능 작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뭔가 창의적이라는 걸 확 쏟아부은. 생각해봐. 얼마나 신나냐. 내가 쓴 게 TV에 나온다는 거는 그 희열이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괜히 명함 SBS 명함을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버스에서 흘리고. 저도 그 SNL 출근하고 원래 대본 쓰는 게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SNL은 다행히 조금 기회를 주는 곳이어가지고 들어와서 다음 주쯤인가 한 2주째 때 제가 쓴 위켄드 업데이트 대사 하나가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장진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어떤 막 온몸에 코미디에 아주 찌릿찌릿한 완전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상징적인 네. 그때 장진 감독이 그거 했었잖아. 네네네.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장진 감독이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에 그 PD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진이 뒤지 싫다. 그러면 상훈이는 내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요거를 잘하는구나 보다 내가 이걸 엄청 좋아하는구나 를 느꼈던 게 이제 뭐 제가 뭐 했을 때 친구들이 웃었다. 그러면 아주 그 희열이 그 머리 끝에서 여기 그 축소 그렇게 그 말초적인 그 희열이. 그래서 그게 언제야?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부터 뭐 23년 전인데 23년 뭐 4월쯤에 뭔 얘기했는데 이게 빵빵 터졌다. 그게 뇌리에 박혀 있고 그 기억으로 살아가지.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럼 나도 나랑 비슷하네. 그죠. 학교에는 어떻게 웃기지? 이러고 가는 거야. 반에서 수업할 때도 선생님 뭐 얘기하면은 쫙 뒤에 앉아가지고 맞아요. 뭐뭐뭐 그럼 애들 빵 터지면 선생님이 뭐뭐뭐 나와. 맞아. 저 그거 하려고 예습해가고 그랬어요. 어느 대목에서 이걸 해야겠다. 그래, 맞아요. 이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점심까지 먹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아니요 뭐 저희는 사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승부를 못 하기보다 열심히 갈고 닦아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좀 웃으면은 좀 약간 그 설레기도 하고 그 기억으로 막 아니 상훈이가 MBTI가 IMF인가 뭐 완전 IMF입니다. IMF라고 했어요. IN 뭐 INFP. INFP. 저도 INFP. 그래? 네. 같네 셋이. 감독님도 INFP세요?
감독님 통과라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홍과 아니, 양성. 네, 양성이라고. 괜찮대. 양성난 너무 다행이야. 맞아요. 제가 우연히도 제가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 다 INFP더라고요. 이걸 내적 관종이라고 하던데. 내적 관종. 내적 관종. 하긴 약간 그런 것 같다. 두 사람 보니까. 맞아요. 일주일에 왔다. 아이고. 어머나. 야. 이런데 직접 가서 먹어야 되는데. 자, 요거 일단 하나 드셔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맛있지? 와. 맛있지? 맛있지? 첫 끼야, 상원아? 아니요. 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많이 먹었네. 감독님 그 작업실에 술 많이 드시죠? 아이 많이 먹지. 내가 작업실에 술 먹기 좋아. 맞아요. 거기 옮긴 데 안 가봤지, 상훈이? 옮긴 안 가봤습니다. 그 전 때도 안 가봤습니다. 아, 그 전에도 안 가봤지. 한번 가자. 네. 또. 아유. 좋지 뭐. 두 사람 다 유튜버잖아. 네. 활발한 유튜버잖아. 네. 구독자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병재는? 저도 좀 110만 이좀 되고 상훈이도 저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 적어도. 아니 근데 그 계기가 있잖아. 왜 이렇게 100명, 200, 몇십 명에서 시작하잖아. 저는 정확히 한 60만 정도의 벽에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정체돼 있다가 카피추님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왔었던 기억이 나고 아마 하이파는 순간들이 다 또 맞아요. 상훈이도 저는 일단 당연히 첫 번째가 저는 이제 그 병재형 문학의 밤. 야, 제목부터 웃긴다. 문학의 밤. 그거 할 때 너 거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잖아. 그거 할 때 올라갔어요. 그래? 네. 그 전에 100명, 200명 그중에 제가 아이디 막 6개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확 병재가 좀 도와준 거구나. 완전히 그 마중물 제가 많이 컸어요. 만약에 그냥 좀 그건 초반에 저거고 나중에 뭐 문상 기자라든지 맞아, 또 이등병 저거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 너무 세상을 받아가지고 내 친구가 재밌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KBS 기자가 청계천에서 물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 빠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짜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진짜 뉴스 생방이라고 생각했지. 상훈이를 만나서 친해진 다음에도 그게 상훈인지 몰랐어. 그건 문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너 변장을 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게 약간 인지 부조화 같은 느낌이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선생님이냐. 맞습니다. 그 교육자면 교육자답게 행동해라 이런. 100만 유튜버가 말이 100만이지. 그거는 정말. 제가 지금도 막 왕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저 처음부터 2011년부터 했으니까 성기가적이네. 2011년도 제일 많이 본 영상 3위 아니었나요? 그게 그럼 약간 그 정도야? 네. 아니, 라떼 토크로 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순위 오르면 종이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모두가 UCC라는 단어를 쓸 때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는 단어를 쓸 때 제가 2011년도 한 해에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에 올랐어요. 근데 그게 한 200만인가 됐어요. 1위가 어떤 결혼식에 처제가 춤추는 영상이었어요. 그래. 나 봤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 순위 오르면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지하철 타면 한 칸에 한 두세 분은 그거나 뺨 맞는 영상 같은 거를 보고 있었던. 잠자는 규선님이여 치킨 먹어요. 불 끌게. 보고 있었던. 짜릿짜릿했겠네. 그때 뺨 때려준 분이 유기선 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 이거 봐봐. 그래서 지금 라인업을 좀 쪼개서 보고. 라이브. 자, 샤테가 장도연 씨와 이옥석 감독님. 봤습니다. 저 봤습니다. 두 번째가 강윤영하고 반자도 씨. 안 봤잖아요. 봤습니다. 봤어요. 2분 30초에 무슨 대사? 이 탈풍이 뭐냐? 아니요, 조민 나중에 우리 둘이 왔어. 이성균, 김도현, 김남희 이렇게 그분들하고 캐팅을 했지. 그리고 오늘. 오늘 이렇게 했는데 어머나. 네네네네. 근데 그 옆에 저것도 중요하거든요. 나름. 고품격 사진인데 영화 프로그램이요. 난 영화 프로그램이고. 제목도 넌 감독이었어. 그렇죠. 영화 얘기 많이 나왔어. 영화 얘기 많이 나오고 요즘엔 그 임급동이라고 하죠. 네네. 맞아요. 임급동.
비결이 뭐냐?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두 사람한테. 나부터 말씀드릴까? 어. 요새는 응. 그 알고리즘이 응. 사람한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잔인해요. 어. 감독님 그 작가님하고 같이 나간 그 핑계고 거 있잖아요. 핑계가 핑거. 그거는 300만이 넘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재석이 형도 없고 맞아요. 결정적으로 김은희 작가님 안 계셔서. 또 이쪽 업계에서 그런 고민이 있구나. 약간 속상할 때 LG 같은 느낌이에요. 좀 자꾸 그 팀에 삐지게 되는 팬으로서. 아 상훈이가 LG가?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새 느끼는 게 저도 얼마 전까지도 막 되게 촘촘히 준비해서 이런 컨셉에 이런 기획에 어디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그냥 펼쳐놓고서 막 대본도 있지만은 보지 않는 진행자와 함께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만들기에도 더 편하게 재밌게 잘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좀 아예 즉흥적이고 편한 거.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보시는 분들 편해야지 하는 사람은 좀 힘들어야 되는데 빨리 말씀드려요. 알겠어. 아 우리 그 정도 프리함은 있잖아 서로. 그 요새 막 그 짤처럼 많이 맞아요. 돌던데요. 그래 무슨 소리 하시는 거? 많이 돌더라. 나도 가끔 이제 알고리즘 난 내 이름을 치니까 이제 그런 게 네. 알고리즘에서 나오더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독님 기회 못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보면서 정말 그때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영상을 너무 재밌어서 그때 이제 위키나 이런 거 감독님 그때 하셨던 프로그램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무릎을 치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웠던 게 그때 감독님 하셨던 코너 지금 유튜브 임급동에 나오는 포맷들이 거기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더빙하기. 그러니까 지금 뭐 장삐쭈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내로라 하는 크리에이터 한 명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장르를 그 한 프로에서 다 했다. 그러니까 시대를 굉장히 너무 빨리 앞서갔다는 거. 맞습니다. 감독님 맨날 이렇게 막 장난치시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현대 문화사의 획을 그은 순간에 계속 감독님 계시는 거예요 옆에. 예를 들면은 신동엽 데뷔할 때 나 보고 있었어. 서태지 무대할 때 나 보고 있었어. 그래서 맞아. 서태지 씨 만난 얘기 할까? 그 근데 왜 저희 보고 얘기 안 하세요? 아니 카메라가 이쪽에 있잖아. 그래서 알겠어. 왜 대화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아 그래. 그때구나 90년대 초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 90년대는 한국 영화 최고의 르네상스고 가요에 가장 빛났던 시절이야. 수많은 창작자들이 팍 터진 거야. 그때 나는 그래서 그 당시 시나리오 다 봤어. 접속. 아 맞아요. 뭐 요 얘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접속 시나리오 보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재미가 없다고요? 왜냐면 보통 멜로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여기 내 집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집 계약했는데 이 왕싸가지? 옥탑방에서 나가라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만나지도 않고 그 영화는 진짜 참 대단한 작품인 게 파격적인 파격적이야. 맨 마지막 씬에서 만나잖아. 어머나. 그래서 야 이거를 한석규 선배가 하기로 했다고? 약간 근데 너무 느리고 너무 얘기가 뭐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 개봉을 했어. 난리야. 러버스 콘체르토가 일루 가면 러버스 콘체르토가 흘러. 이 골목에 가면. 그리고 일루 꺾이면 다시 다른 리오카에서 러버스 콘체르토를 흘러. 그 OST 내가 알기로 한국 영화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OST야. 한번. 아 진짜요? 접속 엄청나지. 이거는 한번 검증해봐네. 되게 틀린 얘기가 많아. 수치는. 감독님 그럼 제일 최근에 보신 영화 뭐예요? 또 작업하시는 분들 또 잘 안 보셔가지고. 제일 최근에 본 거? 몬스터를 다시 봤지. 어떤 몬스터요? 샬리스 테론. 샬리스 테론. 도연이가 자기 인생 영화라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좋았고 여전히 좋았고. 사원님 뭐 봤어요 요새? 유피플 유피플 나 처음 들어봐. 뭐야? 아 그 조나일 나오는 건데 미국 사회인데 너무너무 전형적인 백인 집안. 여기는 너무너무 전형적인 흑인 집안. 근데 이제 백인 집안은 배려한답시고 흑 이러면 이러고. 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부러 흑인 가족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컨트리 백인의 음악으로 알려진 재밌네. 약간 위험한 상견례 같은 그런 느낌이다. 느낌입니다. 그거에 좀 나는 좀 그런 영화들 끌린다. 재밌어. 영화 같은 되게 영화들. 웃겨.
나도 너희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좋게 평가하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나도 사실은 대작을 몇 번 이렇게 연출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내가 못 하겠는 거야. 대작이 아니라 이 규모가 큰 작품 말까? 금액 큰 작품, 돈 제작비가 많은 거야. 막 자동차 공중에서 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비슷할걸? 소소한 일상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잖아. 막 이렇게 꼭 막 이렇게 터지고 우주선이 폭발하고 비행기가 막 추락하고 뭐 이렇지 않아도 우린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시고. 그렇지. 근데 그러실 때 많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뭐냐면은 쓰다가 내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차 무조건 뒤집어져 폭발이 있어야 돼.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또 찍기 싫으니까 그냥 뭐 대사로 야 그렇게 뭐 몇 바퀴 굴렀다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기분 싸고 있는 팔로도 충분히 잘만 쓰면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야 그랬다는 게 사실이야 뭐 이런 유혹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아요?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제작비 네. 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그런 기억보다는 처음부터 주인공 얘기해. 난 카리브해에 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씬에 카리브해에 가 있어. 그럼 이제 나도 놀러 갈 수 있잖아. 그 얘기구나. 응. 진짜 작가는 신이라는 게 맞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영화도 이상하게 엎어지더라.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럼 재밌겠죠. 빠꼬미들이야. 다들 최고야. 카리브해에 갈 거야. 최근에 본 영화 뭐야? 최근에 플래시 제일 최근에 봤고요. 플래시. 플래시 네, 이번에 그거 괜찮다며?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정말 잘 만든 상업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봤어요. 약간 뭐 평이 예를 들어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지. 저도 이제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관대. 그런 게 생겨. 해야 되나? 남을 거 볼 때 좀 관대해지지. 이거 뭐 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약간 동업자 같은 게. 그래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영문여학 학생들이야. 왜요? 너무 쌀벌해 영화평들이. 아하. 막 그 숙제를 가만히 옆에서 들어보면 장난 아니야. 그 감독은 매너리즘에 빠졌어. 자기의 생각 잃어버렸다고. 발성 되게 좋네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요것도 약간 그 클리셰처럼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1학년 술자리, 2학년 술자리. 또 상호이 또 이런 거 잘하지. 예대. 네, 얘네. 4학년쯤 얘네, 되면은 그러니까 뭐 과제처럼 이제 단편이든 뭐 한두 번 찍어보고 그게 또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1학년 3월달 1학년 1학기 이러면은 이제 제일 이제 요만큼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이니까 영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화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맞아요, 허세 이런 맞아요, 걸로 맞아요. 좀 더 많이. 맞아요. 고달은 어디로 갔냐고. 뭐 다른 컴스키 몇 년 전까지는 고등학생이었던 애들이. 몇 개월 전입니다. 약간 더 찌질한 건데 저는 그래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도 영화 동아리 막 할 때 구스반 산트 작품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짐자무시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척하고 다녔어요. 많이 안 봤으면서도. 근데 짐자무시 영화는 재미없는 거 되게 재미없는데 재밌는 건 되게 재밌어. 그죠. 저도 요렇게 말하는 거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인 척. 그리고 짐자무시는 딱 그 말만 하면 돼요. 짐자무시 영화는 재밌는 건 진짜 재밌는데 재미없는 건 진짜 재미없어. 그 커피 하나 봐봐. 그거 하나 하니까. 네, 요거.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나 빨리 넘어가 버리면은 꼭 성까지 얘기했어. 이름 플레임을 얘기해. 플레임. 그래.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거야. 이렇게 보통 인생의 영화가 뭐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거 한 편을 꼽기에는 나도 너무 힘들어. 맞아요. 솔직히 그거 한 달 줘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막 진짜 선정해야 되잖아. 맞아요. 진짜 막 3편에서 5편을 꼽는다며? 어머나. 이거 그냥 3편 5편이요? 근데 저는 3편 5편은 아니어도 최근에 좀 그래도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살짝이나마 좀 바꿔준 영화가 있어서. 뭔데? 이니셜인의 벤시. 이니셜인의 벤시? 마틴 맥도나가 감독님 같은 사람이죠. 이제 극작가로 시작을 해서 연극계 완전 신성이 돼가지고 이제 영화 쪽으로 와서도 3빌보드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 근데 그 사람 영화 이렇게 장도연 씨도 김풍 씨도 막 3회째 그래요? 나오고 있거든요. 와. 그렇구나. 그래? 나는 금시초문 나 처음
흥행을 크게 하진 못했는데 그래도 노미네이트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다정함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 조금 제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영화가 해서 네 인생에 영향을 미쳤네. 왜 제가 요새 이걸로 보고 바뀐 게 뭐냐면은 아. 한 20분짜리 얘기인데 괜찮으세요? 항상 자기 전에 뭐 다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돌이켜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매일 그러는데 막 후회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어도 하다 그냥 아니어도 나도 이렇게 원래 평소에 이렇게 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원래 못하는 성격 그러니까 그런 거 후회를 많이 하는데 넌 되게 병재는 되게 2분을 재고 네, 타이머를 맞춰. 만나서 그런 후회를 이제 2분만 열었어.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다정할 기운이 없어요. 맞아요. 그것도 에너지지. 다정할 체력이 없어. 그래서 그것도 요새 에너지야. 저 진짜 운동 안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30분이라도 러닝을 좀 뛰어요. 좀 어머나. 다정하기 위해서. 체력이 있어야 생각도 넓어지고 맞아요. 마음의 여유도 넓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 확실히 그런 거 같더라고. 다들 운동 좀 하세요. 정말 하고 있지. 근데 감독님이 생활 체력이 엄청나시다고 제가 만나는 배우님들마다 감독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일 많이 마시는데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와 있고 그거를 거의 뭐 60회차 뭐 계속 그렇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설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이 탁 떠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설레려고 사는 것 같아요. 야. 저는 이거는 일도 당연히 일인데 사랑에 대해서도 젊은 거야. 설레는 게 예. 설렌다는 말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설레. 말도 이뻐. 설레. 말이 어이잖아. 예쁘잖아. 그래서. 설레. 아이보다도 설레. 이뻐. 설레라는 단어 설레. 내가 옛날에 방송에 와서 긴장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설레면. 설레면 형이 얘기하는데 너도 모르게 나온 거지. 사종대왕님. 사종대왕님. 그러면 이번에는 상훈의 인생 영화? 상훈 인생 영화 맨온더문이라는 맨 온 더 문? 맨 온 더 문이 뭐지? 그거 짐 캐리가 앤디 카우프만 맞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인데? 되게 독특한 코미디언. 맞습니다. 요새 말하는 북해 이런 북해. 거를 진짜 훨씬 더 사회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맞습니다. 짐 캐리가 너무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관련된 다큐도 나왔어요. 짐과 앤디라고 그거는 넷플릭스 다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앤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도 실제 본인과 어떤 연기하는 본인과 이런 걸로 막 좀 이게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연기하는 짐 캐리도 실제 그 영화 촬영장에서 좀 문제나 맞아요. 이슈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그걸 찍은 다큐멘터리가 맞습니다. 방금 너가 얘기한 근데 내가 여기 잠깐 궁금한 건 너희는 밑에서 4시에 만났어? 3시에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 서로 이렇게 우리 다 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매너 너무 진짜 재밌어요. 그래? 저도 그 영화에서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데 코미디관에 되게 나를 확립시켜준 대사가 있는데 어디 수도승 같은 사람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막 수도도 받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앤디 카우프만이 웃음의 비밀은 뭡니까?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침묵이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침묵을 굉장히 잘 활용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예요. 무슨 뻔한 립싱크 개그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나라라 슈퍼보타 같은 거를 틀어놓고서 한 2분 동안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요. 틀어놓고 그냥 뼈들로 그러니까 타이밍 못 잡고 막 이러고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하면서 막 집중이 엄청 되잖아요. 하고서 마지막 구절만 막 립싱크 이렇게 해요. 그럼 막 거기 막 박수가 나와요 마지막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개그를 약간 전위적이고 애초에 그 영화 시작이 엔딩 크레딧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서 있다가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 끝나고 나서도 한 30초 이렇게 있다가 지금 아직까지 안 끄셨으면 여러분은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이렇게 시작하고 와, 실험적인데? 그때 전 그거 보고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나 너무너무 이런 걸 살고 싶다 해서 그거를 점으로 제가 막 뭐 이것저것 찾아서 하고 병정한테 연락하고 이렇게 상훈이도 되게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코미디도 많이 하고 또 연기 상훈이 아이디어도 좋더라고. 네, 연기형 또 코미디언이고 하니까 근데 내가 오늘 너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너희들 참 많이 부족하고 일인데 잘 맞아요.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만도 성공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 막 설레고 또 막 창의적인 일을 하고 막 이거 재밌겠다. 근데 대중들이 같이 열광해져. 내가 딱 끌어낸 것들 그 사람들도 와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너희들의 인생에서 야
이거는 인구의 0.01% 정도다. 감독님이랑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독님이랑 예전에 이제 웹 예능 같은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뒤풀이를 막 하자. 회의인데 뒤풀이 하자. 근데 아주 촬영 전에 미팅에 그래도 뒤풀이 해야지. 감독님은 마음도 허투루 쓰시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순간에 진심으로 대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진심으로 대하시고 그래서 감독님이 슬쩍슬쩍 하신 말씀 중에 감동받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감독님이 무슨 말씀 하셔도 저는 일단 좋게 듣고 시작하는데 뭐 하다 왔어? 저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니 오기 전에. 오기 전에요? 자막 달고 왔어요. 자막 너가 직접 짜라 아직도? 네. 너? 그 흰 자막 알아. 상황 자막. 그거는 센스가 필요하니까. 약간 그 중국집에서 할아버지가 어쨌든 손자가 카운터 보더라도 맞아. 면은 계속 치는 거 너가 하는구나. 재밌어요. 안 본 영화인데 본 척하는 거는 멋진 대결이 되겠고. 우리 한번 놀아보세!